굉장히 청명하네 소리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이 있는데요. 야, 이런 거 나오면은 봐봐. 항상 관찰해야 될 게 누구를 관찰해줘야 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냐?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는데 그럼 그 직선에 항상 우리는 뭘 관찰해줘야 돼? 기울기. 너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 그렇다라는 거네. 너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지. 그럼 뭐 하라는 거겠어요? 꼼수가 안 통한다는 거겠지. 그냥 단순하게 바꿔서 대입하는 형태로는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 정법대로 풀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정법대로 풀 필요가 없다고.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해주면 돼? 그냥 뭐 해주면 됩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해주면 돼? x 대신에 y 더하기 4를 대입해주고 y 대신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뜻 아니야? 그치?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때.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법대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바로 누구야? 바로 원의 중심 0,0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반지름은 안 바뀔 테니까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자 이거지. y는 2x 빼기 4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0,0이라는 원의 중심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는 뜻이야. 대칭 이동시켰을 때 그 점의 좌표가 무엇이 됩니까? 그 a랑 b를 내가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어차피 반지름은 3으로 고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럼 뭐 이용하면 되겠어요?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현상을 이용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a, b와 0,0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그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 a분의 b가 되는데 걔가 지금 직선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지. 네. 맞아요? 수직관계니까 얘가 기울기가 2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b는 마이너스 2a라는 a는 마이너스 2b라는 관계식 하나가 탁 튀어나오네. 식 하나가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중점의 좌표. 그 중점의 좌표가 2분의 a, 2분의 b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위치하겠지. 그치? 수직 이등분이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a, 2분의 b를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2분의 b란 i는 2 곱하기 2분의 a 빼기 4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줘. 그럼 얘네 두 개 갖고 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해주면 되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b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2로 한번 내가 곱하겠습니다. b는 2a 빼기 8이 된다라고 식 써주고 여기는 요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샥 대입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b 빼기 8 이렇게 나오지. 뭐야? b가 뭐야? b 왜 이렇게 나와? 내가 잘못 구한 거 아니죠 얘들아? b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5분의 마이너스 8 나와? 네. 아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네. 돼야지 맞아니까 나와요. 씨 너무하네 이거. 그럼 a가 얼마 나옵니까 이거? A가 5분의 16. 5분의 16이야? 젠장. 그래서 출제자가 여기다가 5를 이렇게 곱해놨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라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대?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16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이 나왔다고 해서 그 원을 진짜로 그려놓고 얘를 이게 대칭 이동시킨 게 뭐가 됩니까? 원방 갖고 생각을 해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원이 나왔을 때 항상 뭘 생각해준다? 대표점은 원의 중심의 좌표. 근데 그게 원의 중심은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니지. 근데 항상 원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 방정식에 투영된 애가 누구야? 바로 이 원의 중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23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한번 사례를 같이 보죠. 22번이랑 같이 연달아서. 도형의 이동은요. 사실상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3개 단원이 짬뽕돼 있는 단원이야. 그냥. 갔다 오세요.
그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의고사 문제들 보면요, 그림이 정말 이상해요. 정말 복잡하게 나온다 문제들이. 그림이 정말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기 중에 킬러 문제들을 너네가 보시면요, 그 뒤에 내가 남겨있는 문제들 유형들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유형들이거든,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상황이. 특히 상문고 기출문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많아. 정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정말 많거든. 이상하게 막 대칭 시키고 막 그림 봤을 때 거의 괴물 수준 같이 돼 있어. 그걸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진짜 신기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나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거든.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서울고도 제가 보기엔 올해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예고를 했으니까. 정도는 그냥 저기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정도는 저기 게으르지만 않으면 점수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성실하다고 하더라도 서울과 상무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실함과 성적이 비례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초사직이라 하시겠다고 서운하셔가지고. 어떤 건? 기초사직이라 하시겠다 서운하셔가지고. 누가요? 서울고에서 무슨 기초다지기? 그리고 그 올림피아 쓴 이유가 뭐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된다고 그거 쓴다고. 근데 시험 문제는 기초만 다시는 걸 안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엔 서울고는 일단 올림푸스 있는 뒤에 고난도 유형 3개 문제가 있거든? 걔네를 거의 한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약간 영어 내신 대비하듯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서울고는. 영어 내신 대비하듯이. 푸는 법을 외우는 그냥 푸는 법뿐만 아니고 그냥 답지가 머리에 둥둥 떠다녀야 돼.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랜덤으로 섞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 있는 고난도 문제들은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 이내에 그냥 바로바로 손이 움직이면서 그냥 망설임 없이 풀어내야 돼. 내가 그냥 풀리니까 푼다.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풀이를. 내신 대비하듯이 그냥 해야 됩니다, 진짜로. 상문고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문제가 이분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고.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아마.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오셨던 그 분이 그렇게 내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1년 내내 나왔다라는 거는 윗선에서 제재가 없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은 민원이 들어가서 윗선에서 제재를 하세요. 조금 살살 내라. 그런 거. 그리고 점수가 몇 점 뭐 이하거나 성취도가 너무 딸리면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한테 징계가 내려갑니다. 상문 사이. 네, 근데 상무는 사립이라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조금 서울보다는 덜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입맛대로 내실 수 있는 게 조금 자유롭지, 사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줬다는 거는 1학년에 대대적인 뭔가 변수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2학년 그래서 내가 좀 되게 무서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기상천외하게 나올까. 문제를 2학년 평균 막 15점 나오기로 해가지고. 실례로 보인고등학교가 초창기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인고가요, 초창기에 어떻게 점수가 분포가 돼 있었냐면은 2011년 그때 이제 자사고로 이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험 문제를 딱 보시면요, 일단 학년 평균이 42점인가 그렇게 나왔었고, 학년 평균이 42점인데 점수가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은 거의 70 몇 점대인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10 몇 점인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나. 그거에 따라. 예. 그래서 거기는요, 그냥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그냥 반반이었습니다. 중간이 없었어요. 그 학교는요. 그 학교는 중간이 없었어. 40점대인 학교인데 평균이 40점인 평균인 아이들이 없었어. 양쪽에서 평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 거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 내가 보기에는 올해 상무고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예측하기엔 지금 감이 좀 안 좋거든? 분명히 내가 보기엔요, 이렇게 나오실 거야. 그 평균을 어디에 맞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맞추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50에 맞춰놓고요. 심을 한 이 정도.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너도 나도 행복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분포가 극단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 문제들이 극단적인 문제와 평균적인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각각 다 반반, 그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생기면서 그 섞이면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예측이야. 근데 내 감이 그래. 지금 이 나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해서 그 통곡하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릴 것 같아. 서울은 어떨 것 같아요? 아,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점수가 막 그렇게 나오면, 왜냐면 서울은 국공립이라서 이렇게 내면은 조금 그 출제하는 선생님이 좀 곤란해지십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선생님들과 사립 선생님들의 약간 그 위치가 조금 다르거든. 교육책 간섭을 덜 받냐 더 받냐 이게 이 정도기 때문에 조금 곤란해지십니다. 차이가 겁나 크다. 예, 사립과 국공립의 차이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요, 우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몇 번이죠? 우리 20, 네, 23번.